그래서 우리 같이 볼까요? 거기. 자, 이 문제 잘 봐봐. 내가 왜 이 문제를 별표치라고 그랬을까? 자, 우선 다시 그래프 자체의 추론도 추론이지만 사실상 그 그래프를 결정하기 위해서 개수가 어떤 조건일 거냐를 잘 따져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우선 약속해야 될 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가 등장을 하면 첫 번째는 우선 정의역을 기억을 하고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 정의역의 끝에서 극한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를 먼저 보는 게 좀 편해, 미분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칭성이 있는지를 보는 게 또 문제에서,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 정도가 눈에 보이면 바로 해석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고, 세 번째가 이제 미분을 통해서 극값을 설명을 한다. 우선 거기까지. 근데 얘는 거기에 절대값까지 씌웠죠. 아, 여기다 플러스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는 우리가 좀 익히 아는 형태란 말이지. 자, 그러면 정의역은 모든 실수야. 자, 극한 얘기를 했는데 리미트 이 녀석의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든 음의 무한대로 가든 분모차수가 크니까 0. 그러니까 x축이 x축이란다. a 0이 아니라 미안. 거기 a라고 돼 있을 거야. 그죠? 맞지? a. 그러니까 이 a가 y는 a가 점근선이야. 물론 양이 됐던 음이 됐던 여기로 붙어요. 위가 됐던 아래가 됐던. 자, 근데 대칭성이라고 표현된 건 주어진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fx가 되니까 그냥 2차식밖에 없어서 이게 y축 대칭이다 정도를 알면 좀 편안해. 이렇게까지. 그리고 당연히 미분했죠. 당연히 미분해서 f'을 구했는데 f'을 구했더니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정리를 하니까 너는 x 제곱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2bx. 그러니까 x가 0일 때 그 값인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 문제가 생기냐면 b가 양수라고 생각해봐. 여기 b가 만약에 양수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양에서 음으로 바뀔 거니까 이게 극대를 표현하는 거겠고,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a에 대해서 이렇게 이걸 예측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b값이 이제 음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 자체가 양수니까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걸 봐야 되죠. 자, 선생님이 이 도함수를 볼 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약식으로 얘만 지금 보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 1차식이 너의 부호를 대신하는 거다. 이런 걸 선생님이 약식 도함수, 줄여서 약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얘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그냥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어서 얘가 요 a라는 점근 기준으로 이렇게 밑에 붙는 거야. 아, b에 의해서 부호에 따라서 개형이 윈지 아래인지 이렇게 좀 바뀌겠구나 정도? 그러면 생각해보면 두 번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애들이 또 움직이겠구나. 그러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최초의 어떤 그래프 형식이라면 뭐 누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양수가 되는 경우부터 이제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얘를 그려놓으면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처럼 표현되죠. 이게 점근선이 여기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지더라 라고 이제 표현된 거예요. 맞죠? 그럼 얘는 절대값을 씌워봤자 그대로인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최소값, 소위 말해서 명확한 함수값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값의 존재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도 안 되는 거죠. 뭐가 두 번째가 안 되는데, 둘 다 음수가 된다면 역시 절대값을 씌우면 또 이런 꼴이 되니까, 그래서 최소값을 말할 수 없어서 이런 경우도 안 돼서 결과적으로 너희들에게 머릿속에서 요거를 정리하기 위해선 얘가 이렇게 엇갈린 표현이 돼야 되겠구나. 결론적으로 수학적 표현이 이거예요. A, B가 부호가 달라야 돼. 그러면 설명을 하는 거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는 만약에 A가 양수고요, 선생님. B가 음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절편 자체가 위에 있는 상태야. 그죠? 절편 장치가 위에 있는 상태라서 절편이란다. 미안해. 점근선. 이게 위에 있고 그다음에 얘가 음수니까, 근데 이거 봐봐. 이거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되죠. 이렇게 그려주면 안 돼.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야,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지면 여전히 무슨 얘기를 했어? 최대값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근데 만약에 너 잘 봐봐. 절대값 씌웠어. 선생님, 그래도 최대값 설명할 수 없는데. 그치? 그 아까 질문 이거였어. 맞죠? 최대값 설명할 수 없어. 근데 어떻게? 얘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왜 여기서 마지막 조건에서 A와 B에 대한 곱하기의 최소값을 얘기를 하냐면 A, B가 변한다 또는 미정이다. 내가 그걸 정해주자는 얘기인 거잖아. 크기를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부등식이 나오거나 어떤 크기 관계가 나오거나 뭐 방정식이 나오거나 뭐가 나오겠지. 자, 그럼 다시 너를 이 정도로 두고 얘가 좀 더 밑으로 이렇게 빠지게, 다시 말하면 얘 지금 현재 극소값 0에서의 함수값인 a 플러스 b의 절대값 위치가 하늘로 솟아. 이게 최대값. 명확하게 최소값은 0이에요. 그죠? 최소값은 무조건 0이더라고. 이 그래프라면. 최소값이 0으로 고정되니까 최대값은 네가 10이 되게 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절대값 a 플러스 b가 10이다. 그런데 여기서 잘 봐.
굳이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큰 걸 또 그릴 거냐?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결과적으로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큰 거 녀석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도 절대값 씌워놓으면 같은 개형이죠. 어쨌든 절대값을 씌워놓으면 어디 갔어? 절대값을 씌워놓으면 요 개형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절대값 A 플러스 B라고 쓰면 이 두 가지 경우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굳이 나눌 필요가 나는 없다? 물론 이제 나눠서 풀어도 상관없는데. 자, 그러면 잡아. 아까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그지? 최대값이 없는 거잖아. 그럼 누굴 비교해줘야 돼? 얘. 요거. 점근. 절대값 A가 10. 물론 A 값은 0보다 크거나 작아야 되니까 이거 0일 수 없겠고 이렇게. A의 절대값이 10보다 작거나 돼. 얘를 넘으면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에 좀 극단적인 표현하면 극단이라는 게 뭐야? 마지막 상황을 딱 보면 딱 A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있어. 그냥 내가 선을 그릴게요. 이게 10이 벽이야, 벽. 그래서 지금처럼 이 점근선이 너한테 이렇게 되는 순간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얘와 무관하게 최대값은 10이에요. 최소값은 0이고. 자, 마지막에 물어본 것에 대한 뉘앙스를 찾으셔야 돼요. 뭘까요? A의 절대값이 10이 되는 그 순간이 A의 절대값이 가장 큰 값이지. 그럼 A 입장에서는 A가 10일 수 있고 A 입장에서는 A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그 순간이 가장 절대값이 큰 값이죠. A가 만약에 10이면 그때 B는 뭐로 결정돼야 되냐면 이렇게 봐. 10이면 B가 마이너스 20이어야 돼. 왜? 두 개의 합의 절대값은 10으로 이미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맞아? 그러니까 얘의 값은 그냥 10인 상태고 요게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라고 봐야 된다고. 그죠? 아, 그래? 그럼 이런 상태라면 B는 2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답을 선생님이 낸 거라고 봐야 돼. 뭘까요? A, B의 곱의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이 녀석의 절대값의 다시 할게. 곱의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절대값의 최대를 의미해요. 이 절대값은 어떻게 끊어?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 이거 상관없지 이렇게 되면. 그럼 어디가 주체가 되는 거야? A 결정이에요. 얘가 가장 커지는 값을 우선 찾고 그리고 B도 가장 커지는 걸 찾으면 되는데 A와 B라는 관계가 있어. 그럼 A를 결정하면 B가 해결된다는 얘기를 보니까 A를 기준 삼아서 부등식의 위치 다시 보자. 노란색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이 Y는 A의 절대값이라는 녀석을 변화시키면서 갈 수 있는 곳 없는 곳들을 찾아내는 게 맞다. 됐죠?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냐 이거? 이렇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나면 되게 간단하고 뭐 계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풀리는데 왜 이 문제는 과연 어렵냐? 문자 두 개를 동시 추론해야 되니까. 두 개의 값이 정해져 있잖아. 이거 미지수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그냥 미정상수 두 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어. 그러면 둘 중에 중요한 것 또는 기준이 되는 거 하나를 잡고 혹은 고정했다라고 가정하고 나머지와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지금 요거지. 얘를 잡고 나머지와의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문형을 읽기가 좀 쉽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 문제는 오히려 이런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연습하기 좋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도 뭔가 명확하게 푼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드는 문제들이 좀 가끔씩 있어. 뭐 좋고 나쁜 걸 하여튼 떠나서 이런 추론형 문제가 등장됐을 때 당황 없이 예측할 수 있는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A와 B에 관련된 얘기야. 자, 미분 이야기는 여기서 좀 종료를 합시다. 우리가 수능 특강 선별 문제였고 이 문제는 작년 문제를 변형한 문제. 작년 문제를 변형해. 자, 넘어갑시다. 지난 시간 복습 자료 선생님 피드백 자료 줬었죠. 3주차. 그래서 3주차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건데 오늘은 4주차 복습 자료 드린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적분 피드백 복습용이에요. 이렇게. 혹시 내가 지금 해설지가 좀 두꺼워가지고 안 했는데 풀다가 그거 말고 요거야. 피드백. 요거 복습용 자료 풀다가 혹시 해설이 좀 따로 필요하면 내가 왜 해설 안 넣냐면 대부분 이제 수특 문제라서 수특을 찾아보고 하는데 좀 귀찮아서 해설지가 필요하면 나한테 이건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분량이 많아가지고 인쇄를 아예 안 했는데 난 필요하다 그러면 인쇄를 좀 해드릴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적분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나가는 요 자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가 하나가 덜 됐네요. 요 어썸 리빌들은 이번 5월에 봤던 4월 학평 문제 주요 문제 선별해서 변형했습니다. 너희들이 좀 풀기 힘들었던 문제들만. 그래서 가형 문제를 변형했어. 원래 문제 그 다음에 변형 문제. 요것도 해설지는 요건 해설지 드릴게요. 이따가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오늘 자료가 그래서 우선 크게 두 종류가 나가. 적분 요거는 내가 문제를 많이 추렸는데도 한 130문제 정도 돼요. 꽤 분량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적분 통합 전체라서. 그래서 오늘 적분 종강하고 적분 이야기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부터는 데일리 기출 자료 다시 복귀해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우리 적분 얘기 들어가 볼까요? 자, 우선 정적분과 활용 뭐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계산이 좀 필요해.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뭘까? 정말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계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선 가볼게. 자, 우선 문제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갑시다. 순서를 좀 우리는 좀 바꿔서 오프라인 요거는 36번하고 몇 번을 연결할 거냐면 단원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36번하고 41번하고 42번은 지우십시오. 이게 문제가 중복돼 있어. 41번, 2번은 지우고 대체할 수 있는 문제는 다시 드릴게요. 43번이었나? 잠깐만요. 4번. 36번 풀고 그 다음에 44번 풀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갈게요. 알겠죠? 자, 우선 36번 문제 관찰할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36번 시작.